안녕하세요, 아랍니다. 자, 오늘은 겨울 눈 사진 노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눈 사진을 이제 찍는 계절이 왔죠. 겨울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제가 살고 있는 이 여주에는 그렇게 눈이 많이 오진 않았는데 대관령 쪽이나 이런 데는 벌써 눈이 많이 쌓여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쉬운 사진이면서 또 어떻게 보면 어려운 사진이 겨울의 눈 사진이에요. 근데 이제 눈이 화면의 비율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눈 사진을 잘 찍으려면은 우리가 노출을 좀 알고 가야 되거든요. 사실 요즘 세상에는 노출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필름 카메라 세대가 아니다 보니까 요즘에 저도 미러리스 카메라 가져와서 이렇게 가끔씩 보는데 깜짝깜짝 놀래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미러리스하고 지금 카메라들하고 이 차이가, 필름 카메라를 만약에 쏜다고 쳤을 때 필름 카메라 같은 경우는 당장 볼 수가 없잖아요. 현상을 하고 뭐 이렇게 일주일을 최소한 기다려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쓰는 DSLR 카메라 같은 경우는 찍고 바로 볼 수 있고, 근데 이 미러리스 같은 경우는 이 안에 액정이 이제 뷰파인더가 광학식이 아니고 액정으로 LCD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노출계가 필요 없이 그대로 그냥 다 보여요. 이게 제일 차이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렇게 노출에 스트레스도 안 받고 촬영을 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또 미러리스를 그렇게 많이 쓰시는 분들이 없고, 아직까지는 아마 제가 볼 때는 DSLR이 아직도 많긴 많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DSLR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노출계를 보면서 뇌출계로 내가 조절을 조금씩 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눈 사진은 하얗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배경이나 이런 사진을 잘 찍으려면은 노출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이해를 하고 가야 되는데, 자, 노출은 크게 반사식 노출, 입사식 노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쓰는 이런 카메라들 그리고 핸드폰 이런 것들에게는 다 반사식 노출계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런 이제 대형 카메라들이나 주형 카메라 이런 카메라들에는 노출계가 안에 내장이 되어 있지 않아요. 뭐 요즘에 나오는 이제 중형 바디 같은 경우는 노출계 들어가 있지만 예전 기준으로,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이제 이런 입사식 노출계 이런 걸 가지고 다니면서 노출을 재가지고 그 측정 값으로 이렇게 이제 재군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동 카메라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 반사식 노출계가 카메라 안으로 이제 내장이 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이게 차이가 두 개가 뭐냐면은, 입사식 노출계는 말 그대로 입사, 빛이 만약에 이제 이쪽에서 빛이 광원이 있고 여기가 피사체다 그러면은 빛이 오는 방향을 해가지고 노출계가 만약에 이제 뭐 여기 그냥 입사식 노출계라고 치면은 노출계를 빛을 보고 이렇게 입사식 방향으로 재는 거예요. 사람은 얼굴을 찍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해가 저쪽에 있다 그러면은 해를 정면으로 이제 우리가 카메라를 바라보는 방향 그대로 노출을 이렇게 노출계 갖다 재서 재죠. 그래서 빛이 오는 걸 그대로 재는 거를 입사식 노출계. 근데 이제 반사식은 뭐냐면은 카메라에서 이렇게 이제 노출을 재면은 광원은 저 위에 있다고 치면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빛을 재는 게 아니고 빛에 피사체에 반사되는 카메라를 이용해서 카메라에 나가서 이 피사체에 반사되는 빛을 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반사식이라고 하는데, 이 둘의 차이 때문에 눈 사진이나 하얀 배경이나 검은 배경이 있을 때는 노출을 잘 못 재고 이 카메라가 멍청이가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는 사람의 뇌출계라 그러죠. 그래서 이런 걸 활용을 해가지고 계산을 다시 해줘야 돼요. 근데 그런 상황을 나는 겪어보지 못했다. 카메라가 노출을 재주는 대로 찍으니까 항상 맞았다. 그런 분들은 평균적으로 찍는 피사체들이 그냥 일반적인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극적으로 이제 눈밭처럼 거의 뭐 90%가 이제 하얀 배경에 나무 한 그루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또 마찬가지로 거의 뭐 99%로 흰 눈 안에 뭐 사람이나 연인이 있다든지, 거의 뭐 그런 배경이 많잖아요, 겨울에는. 이렇게 될 때는 흰 눈에서는 두 스텝 올려서 찍어라. 또 검은 배경을 찍을 때는 두 스텝 언더로 찍어라. 밝은 피사체는 더 밝게, 어두운 피사체는 더 어둡게 이렇게 찍으라고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태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이 입사식하고 반사식 노출계의 차이점 때문에. 입사식으로 재면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노출이 그대로 다 나와요. 빛을 재는 거기 때문에. 근데 반사식은 항상 피사체의 반사율이 몇 %인가 이거에 대해서 정해지는데, 흰색, 회색, 검정색은 모두 다 똑같이 다 18%예요. 그러다 보니까 흰색을 갖다가 이 카메라에 보면 노출계가 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흰색을 가지고 노출계의 정 가운데 오게 촬영을 딱 하게 되면은 회색으로 나와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회색 물체가 있다고 쳐볼게요. 그럼 회색 물체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정노출 가운데 맞추고 노출을 딱 찍으면은 그래도 회색이 나오고, 검정색이에요. 완전 순수한 검정색. 그런데 순수한 검정색인데 이것도 정노출을 맞추고 찍으면은 회색이 나와요. 자, 그러면은 그게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거 가끔씩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때
종이에다가 이제 저는 이제 대형 프린터가 있으니까 판넬에 뽑아가지고 촬영을 해갖고 보여드리고 촬영을 해보시라기도 하는데 간단하게 이렇게 집에서 할 수도 있어요. 포토샵을 한번 열어주시고요. 자, 포토샵을 열었으면은 여기 이제 파일이라고 보이시죠? 그래서 새로 만들기. 그래서 자, 여기는 뭐 크게 상관은 없어요. 여기서 포토샵을 이용해가지고 흰색, 중간색, 회색 이렇게 세 가지를 만들어서 한번 찍어볼 거예요. 그냥 모니터를 찍어볼 거예요. 물론 종이에 찍는 거하고는 조금 이 반사되는 양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결과물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은 그냥 제작 눌러주시고 6000에 4000으로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만들었죠. 자, 그러면은 포토샵에서 F키를 눌러주세요. F키를 한 번, 두 번 이렇게 누르면은 내가 만들어 놓은 배경만 꽉 차게 돼 있어요. 자, 흰색만 꽉 찼죠. 초점을 좀 잡아야 되니까 포토샵에서 우리 확대 버튼을 이렇게 가운데 놓고 흰색을 꽉 채워서 한번 찍어 볼게요. 정노출로 카메라를 켜놓고 자, 160에 2.8에 400이 나와요. 감도가. 자, 한 장 찍었습니다. 자, 지금 봐도 약간 회색 같이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는 회색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다시 F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화면이 돌아오죠. 그래서 전경색 창을 열고 자, 이건 뭐 정확하게 한 게 아니니까 중간에 색이 꼭 여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여기는 이제 흰색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블랙이고 자, 요 중간을 가서 중간에다 대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여기 보면 숫자로 이렇게 보셔도 되는데 꼭 요걸 뭐 정확하게 이렇게 맞출 필요는 없으니까 요 정도 중간쯤이다 생각하시면은 중간쯤에 이렇게 가서 확인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페인트통 도구로다가 쫙 회색을 칠해주세요. 자, 그러면은 페인트통을 이렇게 또 회색에다 놓고 자, 또 찍어 보겠습니다. 자, 그대로. 자, 지금 노출이 아까는 2.8에 160에 400이었었는데 지금 두 스탑 언더로 떨어졌어요. 자, 400이니까 셔터 스피드는 흔들릴 수가 있으니까 그대로 두고 감도만 이용해서 내가 바꿀게요. 두 스탑을 더 줘야 되니까 800에 1600 정도가 되겠네요. 셋, 하나, 둘, 셋. 자, 그러면 정노출이 딱 나왔어요. 정확하게 160에 2.8에 감도 1600 했을 때 지금 노출계 정중앙을 가리키고 있어요. 자, 찍었습니다. 자, 이렇게 봐도 흰색하고 지금 회색하고 똑같이 나와요. 자, 그러면은 이제 검정색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 검정색을 눌러서 색상 팔레트 전경색을 눌러서 자, 이번에는 검정색. 그래서 확인. 그 다음에 페인트 통 도구로 이렇게 칠해주고 자, 검정색이죠. 자, 이 검정색이 근데 이 모니터가 반사가 되는 모니터라서 제가 요거는 좀 더 작은 부분으로 제 옷이 지금 검은색이거든요. 반사가 안 되는 부분을 최대한 이용해서 이렇게 한번 찍어 볼게요. 자, 여기도 꽉 채워서 노출이 엄청 떨어졌어요. 여기는 지금. 자, 160에 2.8 그대로 했을 때 감도가 32,000이 나와요. 자, 꽤 많이 올라갔죠. 자, 그러면은 자, 찍어 보겠습니다. 그대로. 노출계는 제가 지금 계속 흰색, 회색, 검정색 다 정 가운데로 오게 해서 지금 찍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 둘, 체크. 자, 보세요. 여기 지금 제가 얼굴이 좀 들어가거나 돼서 그러는데 다 회색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은 이제 적정 노출을 맞추려면은 검정색은 두 스탑 떨어뜨려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대로 한번 찍어 볼게요. 지금은 요 검정색이 회색으로 나왔으니까 자, 감도가 32,000이니까 하나, 둘, 셋, 16,000, 하나, 둘, 셋, 8,000. 자, 그러면은 딱 두 스탑 언더로 되어 있어요, 지금. 자, 보시면은 이제 검정색이 비슷하게 나와 있죠. 자, 그리고 회색은 어차피 똑같으니까 이제 흰색을 만들어서 찍어 볼게요. 자, 흰색을 만들어서 페인트 통으로 자, 흰색을 만들어 놓고 자, 흰색은 두 스탑 언더로 찍어야 된다 그랬죠. 자, 전체가 이제 흰색이니까 자, 감도가 아까 400이었을 때 지금도 딱 정노출이 400이 나와요. 그럼 400에서 하나, 둘, 셋, 800 하나, 둘, 셋, 1600 1600으로 만들면은 지금 두 스탑 오버가 나와요. 자, 하나, 둘, 체크. 자, 찍어보면은 지금 이제 회색이 아니고 흰색이 가깝게 나왔어요. 자, 여러분들도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지만 한번 찍어보세요.
그래서 무반사가 이제 반사가 되는 모니터가 아니거나 TV 모니터 같은 데서도 이런 걸 찍어 보시면 좋아요. 반사식 노출계로 측정하는 이런 방법을 처음 보신 분들은 좀 되게 신기하죠. 똑같이 모니터에서 지금 흰색 색깔만 바뀌었을 뿐인데 노출이 이렇게 달라진다고. 눈 사진을 우리가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적정 노출만 찍어 오면은 그 회색 하늘만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안개도 마찬가지고, 또 뭐 흰 벽에 사람이 들어가 있다든가, 흰 벽에 들어가 있을 때도 사람이 뭐 알록달록한 옷을 입고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면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흰색이 뭐 7, 80% 이상인데 사람이 끝에 뭐 조그맣게 이렇게 서 있다, 이럴 때도 뇌출계가 발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흰색을 그냥 제해버리고, 저 같은 경우는 가끔씩 뭐 그렇게 촬영을 할 때도 있어요. 그냥 줌으로 그냥 70mm 구간으로 쭉 당겨가지고 사람 얼굴 정도만 채워요, 이렇게 꽉. 그 다음에는 뒤로 와서 노출계가 분명히 변할 거란 말이에요, 흰 벽이다 보니까. 근데 흰 벽은 상관이 없어. 우리는 얼굴에만 맞추면 되니까. 그래서 얼굴에 사람 얼굴이다 그러면 가까이 쭉 가서 사람 얼굴만 이 뷰파이머인데 꽉 채워서 노출을 잡아놓고 그냥 그 노출 그대로 그냥 계속 찍는 거예요. 흰 벽이 됐든 검정색이 됐든. 마찬가지로 검정색의 벽에 가도 사람 노출은 빛이 그대로니까 변하지가 않겠죠. 근데 우리가 검정색으로 해가지고 노출계가 변했다고 해서 노출을 변해버리면은 얘는 회색으로 변하고 사람은 얼굴이 더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것만 잘 아시면은 여러분들이 설산이나 뭐 이런 데를 갔을 때 눈이 일단 오면은 세상이 하얗게 덮여버리잖아요. 뭐 길도 덮여버리고, 요런 데서 한번 촬영을 한번 해보세요. 두수탑 원더로 살짝 올려놓고, 여긴 진짜 눈이 괜찮게 나오는구나. 눈이 정말 눈 색깔로 나오네. 그리고 또 만약에 이제 검은 배경이나 이런 데서 눈이 아니고 이 검은 배경에서도 그 오늘 배우신 이런 반사식 노출계는 얘는 좀 멍청하기 때문에 똑똑한 사람이 계산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어두운 피사체가 많은 경우에는 어둡게 내려서 찍고, 두스탑 원더로. 근데 이게 두스탑이 아니고 비율을 계산을 하셔야 돼요. 사진을 항상 같이 뇌출계로 계산을 하는 습관을 들이시면은 촬영할 때 좋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저도 이걸 뭐 많이 배우고 혼자 터득한 부분도 있고 또 책을 보고 배운 것도 있고 그렇지만은, 노출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카메라 테크닉 쪽에서는 제일 어려운 걸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 막 사진학강이나 뭐 이런 책을 보면서 그 뭐 반사율 50%, 그 다음에 뭐 칼라를 뭐 흑백으로 보는 방법, 뭐 이런 걸 하는데 전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무슨 뭐 빨간색은 몇 % 회색이고 뭐 이런 걸 어떻게 하냐고. 근데 계속 흑백 사진을 변환을 하다 보니까 알더라고요, 이게. 근데 이런 것들은 계속 겪어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요런 이제 칼라 차트도 한번 보여드리면은, 요거는 인터넷에 이제 많이 돌아다니는 칼라 차트들인데, 요런 건 이제 제 사진이고 제가 요거 닭을 찍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에버랜드 가서 이제 퍼레이드 할 때 찍었던 사진들인데, 요 사진이 정말 좋아요. 이 닭하고. 사실 우리가 이제 저번에도 했지만 잠깐 얘기를 하면은 녹색하고 빨간색이 차이가 제일 많이 나거든요. 근데 요 칼라 차트를 가지고 여러 현상소에서 프린트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요 지금 첫 번째 있는 여자분의 머리 있죠. 요 머리 색깔이 표현이 안 돼요. 이게 이제 그 은연 프린트라고 하는 옛날에 레이저젯 그런 프린터들 보면은 잉크젯 아는 방식으로, 잉크젯 방식은 보통 이 머릿결이 다 표현이 돼요, 녹색이. 근데 예전에 이제 은연 방식이라는 그런 프린터들을 딱 쓰면은 여기가 녹색이 다 진한 녹색으로 뭉쳐서 표현이 안 되게 나와버려요. 이런 닭 벼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요건 이제 정말 좋은데, 오늘은 이제 흑백을 보는 거니까, 자, 이미지를 이렇게 열고 흑백으로 변환을 한번 해서 볼게요. 그래서 내가 칼라로 봤었는데, 자, 이렇게 확인을 눌러놓고, 자, 칼라하고 흑백으로 바꿨을 때 색이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진해지는지, 이런 것도 배우시면 좋을 거예요. 계속 봐보시면은. 자, 지금 여기도 보시면은 빨간색하고 녹색하고,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비슷하죠. 밝기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녹색이 더 밝아 보일 수도 있는데, 자, 흑백으로 변환했을 때는 거의 비슷한 톤이 나오죠. 자, 그래서 요 컬러 차트는 제가 저희 카페에다가, 우리 아우라 카페에다가 또 올려놓을 테니까, 요것도 필요하신 분은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고, 프린트도 한 장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프린트도 가까운 근처에 있는 사진관이나 이런 현상소 같은 데서 프린트를 한번 해보세요. 한 A/10 정도면은 제가 볼 땐 적절할 것 같아요. 그래서 A/10 정도 적절하게 이제 프린트를 해가지고 모니터랑 이제 비교를 해보셔도 되고. 자, 근데 오늘은 일단 눈 사진이 주제다 보니까, 자, 눈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여기 대관령에서 찍었던 사진인데, 자, 이런 경우도 보시면은,
지금 여기 검은색 옷을 입었죠. 제가 아주 추워 보이죠 지금. 자, 검은색.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여기가 거의 다 흰색이고 이쪽은 이제 회색으로 보고 그 다음에 검은색. 요렇게 봤을 때는 요렇게 프레임을 잡았을 때는 한 스탑 반 정도면은 적정 노출이 나올 것 같아요. 자, 이것도 그냥 추워서 뛰어가는 건데 곰지양이 찍었던 사진 같은데, 아, 이때는 진짜 사진 처음 배울 때였었는데 허리까지 푹푹 빠지고 그래도 추운 줄도 모르고 막 돌아다녔어요 이때는. 자, 요런 사진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뭐 인물이 들어가 있고 그러면은 인물에다 맞추고 그러면 되니까. 자, 근데 보통은 이제 문제가 되는 사진들이 거의 이제 요런 될 거야 아마. 요런 사진들. 이제 하얀 눈밭에 요런 것들도 이제 회색으로 많이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런 사진들. 그리고 또 뭐 요런 사진들. 자, 요런 사진들이 보면은 하늘도 하얗고 회색이고 여기도 하얀색이고 검은색이 별로 부분이 없죠. 그렇다 보니까 요렇게 이제 다 흰색으로 됐을 때는 요거는 한 스탑 반 정도 올려서 찍어야 되는 사진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눈이 이제 오는 걸 대비해서 겨울 눈 사진으로 노출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영상 하나 만들어 봤는데 어떠신가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근데 사실은 이게 뭐 그렇게 노출에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사실 그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더 소중하게 담아오는 게 낫지, 두 스탑 한 스탑 노출 차이 뭐 조금 언더네 조금 뭐 밝게 어둡게 찍혔네 해봐야 갖고 와서 포토샵으로 보정이 다 돼요. 보정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제가 뭐 만능이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일단은 나가서 찍고 그 감정을 느끼고 열심히 찍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 스탑 정도, 두 스탑 정도. 지금 제가 보면은 저도 사진이 막 그 현장에서 막 급하고 막 이러면은 대충 막 찍어요. 어떨 때는. 지금 보면은 요것도 제가 기본값으로 해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 이거 사진이 사실 살짝 언더죠. 지금 노출이 정확한 밝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10년 전에 카메라 처음 살 때 키스앤 디지털이라고 되어 있네. 이게 350으로 찍었던 사진인데, 자, 여기서 보면은 이 사진도 지금 이제 눈에 디테일이 날아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밝기를 올린다 그러면은, 자, 이 정도는 되게 될 것 같아요. 지금 한 스탑 반 정도 나오네요, 그죠? 한 스탑 반. 자, 이렇게 하고 뭐 하늘을 좀 파랗게 눈 맞추니까 뭐 이 정도만 잡아준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한 1, 2분 정도만 만져도 적정 노출 같은 경우는 다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상식이니까 머릿속에 좀 알아두시고, 굳이 뭐 노출에 연연해서 정확하게 뭐 노출을 이 한 방에 눈의 디테일까지 다 표현되고 이렇게 나는 찍어야 되겠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힘들 것 같아요. 거기에 신경 쓰느니 그 현장에서 충실히 사진을 더 많이 찍고, 물론 이제 적정하게 보정이 될 범위 내에서는 다 촬영을 해갖고 와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꼭 눈 사진이 아니어도 흰색 배경이 뭐 많이 차지하고 있을 때든가 뭐 이런 거 이제 적용을 한번 해보시고, 제가 아까 모니터에서 이렇게 이제 모니터를 검정색, 흰색, 회색 이렇게 만들어서 찍어 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해보시고, 오늘 제가 카페에 올려드린 컬러 차트도 다운 받으셔가지고 인쇄소나 현상소 같은 데 보내셔가지고 모니터랑 많이 맞는지 테스트 한번 해보시고, 또 흑백으로도 변환시켜가지고 이 색은 흑백으로 했을 때 어떤 색이 변하는구나, 이런 것도 한번 알아보세요. 중생들아 듣거라. 춥다고 이불만 뒤집어 쓰고 유튜브만 본다고 사진이 늘겠느냐. 하얀 눈을 뒤집어 쓰더라도 카메라를 들고 밖으로 나가거라.